오늘의 제목은 사람이 자신의 일을 계획할지라도 이렇게 제목을 붙이고 싶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말 뜻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에요. 정말 뜻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너무 꼼꼼하게 계획을 세우고 살지 않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전략일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한 달 한 달을 살아라. 이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 같거든요. 어떤 사람은 차라리 무계획으로 살아라.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게 진짜 뜻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인 것 같아요. 정말 그것이 뜻대로 안 돼요. 예전에 저한테 이제 컨설팅을 받은 그 분이 이제 생각이 나는데, 그분이 이제 집에서 교습소를 하는데, 애들이 한 20명? 뭐 그 정도? 예, 한 20명대? 뭐 그 정도인, 이제 그 정도를 이제 가르치고 있어요. 집에서 공부방 하면서 애들 20명대면 괜찮은 거죠. 예. 집에서 공부방 하면서 애들이 20명 정도 되면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워낙에 깔끔한 분이라 이렇게 애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집이 어지럽혀지고 좀 그런 게 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 애들을 데리고 100% 데리고 이제 교습소로 이제 나가서 그 선생님이 그 당시 한 타임에 한 애들을 4-5명씩 가르치셨거든요. 뭐 월수금, 뭐 화목, 뭐 이래가지고 한 타임에 한 애들을 한 5명? 그 정도 이제 가르치셨는데, 그 선생님은 이제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뭐라고 계획을 세웠냐면, 학교에서도 좀 더 가깝고, 그리고 내가 뭐 큰 거를 뭐 바라는 것도 아니고, 한 타임에 한 명씩만 늘리자. 즉 5명 있던 거 6명 정도씩만 늘려서 하자. 그러면 교습소 뭐 월세며 그거 본전, 그러니까 교습소 월세 나오고도 남는다. 그리고 그 당시 그 교습소의 월세가 서울 경기권이 아니었기 때문에 비교적 저렴했습니다. 그래서 교습소를 하는데 드는 부대 비용도 별로 많이 안 들고, 그리고 교습소의 월세도 저렴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도 괜찮은 것 같았어요. 예,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하시라고. 나는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한 애들 20명 정도면은 그냥 조금 더 공부방을 해보겠지만, 저는 이제 공부방이 좋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 공부방 찬양론자가 이제 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선생님 말을 듣자 하니 뭐 이렇게 이곳이 지방이라서 그런지 월세도 저렴하고, 또 교습소 자체를 시작하는 권리금도 없고 교습소를 시작하는 그런 비용도 꽤 저렴했거든요. 그래서 별로 리스크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하셔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한두 달이 지나고 이제 그 선생님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카톡으로 연락이 왔는데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그 선생님이 맨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는 한 타임에 한 애들이 4-5명 있었는데 그 타임에 한 명씩만 늘게 하자. 그러면은 학원을 차리는 이 비용을 뽑고도 남는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시고 그걸 하셨는데, 그리고 집은 깔끔해졌죠. 집은 아주 깔끔해졌죠.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은 그렇게 하고 시작을 하셨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이 선생님은 약간
뭐 강의 경력이 엄청나게 긴 그런 분이 아닌 아주 젊은 여자분이셨거든요. 이제 애기 엄마면서 애기 엄마니까, 예. 젊은 애기 엄마 정도 되는 나이였는데, 그 분은 한 대여섯 명, 서너 명, 대여섯 명, 요 사이즈가 본인이 가르치기 맞는 사이즈인 거예요. 그런데 그 사이즈를 넘어가면 본인이 너무나 버거운 거예요. 이 애들을 다 하기가 너무나 버거운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은 네다섯 명, 대여섯 명, 그 사이즈가 맞는 거예요. 그 선생님의 그런 뭐 실력이나 아니면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예, 그 선생님이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이즈는 대여섯 명 정도 되는 사이즈였거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됐냐면 학교에 조금 더 가깝고 뭐 이렇게 해서 그 선생님은 본인이 잘한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해도 리스크도 없고 뭐 괜찮았어요. 그리고 그 선생님이 깔끔하고 그러니까 집안도 이제 깨끗함을 유지하고 그러니까 정신 건강에도 좋고 이제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as it turned out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됐어요. 한 타임에 8명 있는 반이 있는가 하면 2명 있는 반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애들이 이 위치를 옮김으로 인해서 애들한테 변수가 생긴 거예요. 애들한테 변수가. 그래가지고 그 선생님이 말하기를 어떤 타임은 8명도 있고 9명도 있고 이렇고 어떤 타임은 2명도 있고 이렇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선생님은 6명 정도가 넘으면 이 선생님한테는 너무 성격도 깔끔하고 그러니까 다 같이 다 동등하게 다 봐줘야 되는데 코칭식 수업이었거든요. 그렇게 봐줘야 되는데 8, 9명이 앉아있는 이런 애들이 바글거리는 그런 타임이 있고 2명이 앉아있는 이런 타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은 너무너무 힘들어진 거예요. 애들이 그렇게 올 줄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선생님은 너무너무 울고 싶다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 선생님이 저한테 이제 그걸 보내왔을 때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계획한 거랑 내가 생각했던 거랑 그게 아이들이 생각하는 거랑 부모님이 생각하는 거랑 너무 달라지니까 그런데 뭐 위치도 조금만 바뀌는 거고 모든 것이 다 똑같은 그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달라질 줄 몰랐다면 그 선생님이 좀 많이 괴로워하시더라고요. 이제 뭐 지금은 극복을 또 하고 애들이 좀 더 들어왔기를 바라지만 아무튼 그 뒤로는 이제 연락이 없으신데 그렇게 뭔가 내가 이 아이디어 진짜 좋은 아이디어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했어도 결과적으로는 약간 좀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학교 뭐 시간표가 어떻게 뭐가 들어오고 뭐 이렇게 되면서 맞다. 그 선생님이 집에서 가르칠 때는 하루에 한 4-5시간 뭐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집에서 가르칠 때는 뭐 1시에서 6시 사이 뭐 이런 식으로 가르쳤다면 나가고 나서 학교의 그런 시간표가 살짝 뭐 변경이 되고 이렇다 보니까 이 선생님은 이제 아이를 키우는 그런 엄마다 보니까 6시 이후로 하기가 좀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나가서 하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1시에 오는 애들이 없어. 학교에서도 가까워지긴 했는데 어떻게 1시에 오는 애들은 없고 애들이 다 막 3시쯤에 막 와. 그렇다 보니까 이 선생님은 뒤로 또 시간이 막 늘려져가지고 막 7시 아니면 그 이후로 막 해야 되고 막 이런
이런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뭐 금전적으로는 뭐 그렇게 큰 손해를 받진 않았지만 시간이 좀 더 뒤로 조정이 되었고, 그다음에 이 선생님은 한 대여섯 명, 서너 명 이게 맞는데 8명 있는 반이 있고 2명 있는 반이 있고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 선생님에게는 좋은 점이 이제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봤을 때 이 위치, 학원의 위치, 이게 정말 무시 못할 정말 중요한 요인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요, 이거예요. 만약에 공부방을 했는데 공부방을 했는데 애들이 많이 와. 그러면 섣불리 나가지 말아라.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보통 초등학교 부모님들은 공부방을 좋아해요. 좀 더 안전하다고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게 달라서 어떤 분은 학원을 다니기를 원하는, 학원이 좀 더 프로페셔널하게 보이고 이러니까 학원을 다니기를 원하는, 자식이 학원을 다니기를 원하는 그런 엄마도 있는가 하면은 공부방을 다닐 때 더 안정감을 느끼는 뭐 이런 거.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뭐냐면, 어떻게 내가 오픈을 한 이후에 뭐 어쨌거나 저쨌거나 공부방이 잘 되면요, 그곳을 계속 유지하는 건 어떨까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집을 이사를 가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는 공부방으로 쓰고 차라리 살림집을 다른 데로 이사를 가든가. 예, 이거는 뭐 편법이긴 하지만 아무튼 그곳이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애들이 잘 모집이 되는 그런 곳이라면 그곳을 옮기는데 굉장히 좀 잘 생각해 봐야 된다. 너무 단편적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 위치는 내가 거기서 하지만 왜 사람들이 여기를 많이 오는가? 그것도 잘 모르겠고, 또 내가 생각할 때는 여기서 뭐 몇 정거장 되지도 않는 곳으로 옮기는데 왜 그쪽으로 갔더니 사람이 안 오는가? 보통 뭐 음식점이나 이런 데도 그렇잖아요. 한 곳에서 잘 돼가지고 크게 뭐 늘렸는데 잘 안 되는 뭐 이런 곳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위치가 굉장히 오묘한 거예요. 저희 동네에도 정말 엄청나게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디저트 중에 한 종목이거든요. 그걸 파는 곳이 있었는데 맨 처음에는 10평 남짓? 정말 잘 됐어요. 정말 그 주인이 거의 맨 처음 첫 6개월, 첫 1년 동안은 거의 잠을 못 자고 정말 병이 날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그런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고 막 이러니까 이분이 크게 큰 곳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런데 큰 곳으로 이사를 간 이후에 몇 년 안 돼서 문을 닫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 위치라는 게 정말 오묘한 거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면서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보통 제가 느끼는 건데 학교 바로 앞에 있는 학원들 있잖아요. 그런 학원들 중에서 잘 안 돼서 망하는 학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웃겨요. 학교 바로 앞에 있으면 학교에서 가기도 편하고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잘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그 수지에서 학원을 했을 때도 저는 학교 앞이 아니었어요. 아파트 정문도 아니고 아파트 후문 쪽에 있는 학원이었거든요. 학교 앞도 아니고. 그런데 이렇게 가끔씩 학관로에 들어가서 매물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 학교 앞에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학교 앞에 있는 매물들이 굉장히 많이 권리금 없이 판다고 이렇게 쏟아져 나온 그런 걸 종종 봤거든요. 그래서 보통 원장님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학원을 할 때 학교 앞이면 좋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정작 잘 되는 학원은 학교 앞이 아닌 학원이 더 많았다. 그래서 왜 그럼 학교 앞이 잘 안 될까라는 걸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초등학교 1, 2, 3학년 정도? 그 정도까지는 학교 앞에 있는 학원을 다닐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까지는 엄마가 애를 이제 애와 함께 다녀야 되는 그런 나이니까 예, 보통 엄마가 데리러 갔다가 또 얘를 학원에 맡겼다가 또 학원 끝나고 또 데리러 갔다가 이거 하기가 너무 번거롭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런 초등학교 저학년인데 학교 앞에 있는 학원을 해놨으면 학원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아이를 데리러 갈 필요가 없고 엄마는 그냥 하원 할 때나 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들에게는 2번 갔다 와야 될 걸 1번만 갔다 오니까 좋은 거죠. 그렇지만 자기 혼자서 집과 학원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나이의 그런 아이들이라면 학교 끝나고 또 학교 가는 그런 기분일 거 아니에요, 학원이. 그래서 좀 그걸 싫어하지 않을까. 그냥 집에 와서 좀 씻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러다가 이제 학원을 가는 거죠. 좀 뇌를 좀 리프레시도 시키고 이런 다음에 예. 그래서 그런 애들은 학교 앞에 학원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학교 끝나고 또 학원 이게 너무 그런 게 너무 좀 부담스럽고 버겁다. 아이들의 삶 속에서. 뭐, 요런 식의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집에서 공부방 하다가 학교 앞에, 교습소로 나갔잖아요. 그런데 뭐랄까. 물론 교습소로 나가서 마이너스 된 건 하나도 없었는데, 그렇게 큰 플러스가 된 것도 아니다. 물론 돈 100만 원 정도? 한 50만 원에서 돈 100만 원 정도는 더 벌었을 수도 있는데 느낌에 저희 집이 학교에서 한 애들 걸음으로는 10분 이상, 한 12분 정도 걸어야 오는 거리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공부방을 할 때는 그 거리를 걷는 것을 감수하면서라도 오려고 하는 어느 정도 좀 근성이 있고 공부를 하려는 의지가 있는 애들이죠. 그런 애들은. 그런 애들이 왔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학교 앞에서 이제 교습소를 차렸을 때는 애들이 많이 이제 들어와서 학원 월세도 내고 이런 거 저런 거 다 하면서도 한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더 벌었을 수는 있어요. 한 달에. 그렇지만 힘들었어요. 많이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애들이 일단 일찍 와요. 굉장히 일찍 와요. 집에서 할 때는 학교에서 좀 머니까 애들이 학교 주변에 다닐 만한 그 학원을 다 다니고 다 거치고 마지막 코스로 저희 집으로 왔기 때문에 그 당시 2시에서 아니 1시에서 6시 이런 식으로 수업 시간이 있었지만 한 3시에서 6시 그 정도만 수업을 했었던 것 같아요. 애들이 늦게 와가지고. 그런데 학교 앞으로 가니까 굉장히 학교가 끝나자마자 오는 애들이 있어서 굉장히 일찍 가야 되고, 2번째, 또 별로 공부할 마음이 없는데 학교 앞에 생겼으니까 엄마가 이 녀석아 집 근처에 생겼는데 왜 안 가냐 이러면서 그 지역에 사는 애들의 엄마가 그냥 애들을 그냥 학원에 넣어버려서 이제는 공부를 해야지 이러면서 그러니까 반강제적으로 제 교습소에 등록시키면서 아이들을 이렇게 다니게 했던 그런 애들이 좀 있었어. 그런 애들이.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학원을 다니면 물을 흐리는 거죠. 왜? 공부도 하기 싫은데 엄마가 반강제적으로 여기를 나를 넣어놨으니까 학원에 와서 공부를 그렇게 착실히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착실히 하는 애들의 물을 흐려. 그것 때문에 나는 짜증이 나. 그래서 성질 버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물론 교수로 나가서 뭐 마이너스가 되는 건 결코 없었고, 뭐 돈도 어느 정도는 조금 더 벌기는 했지만 그렇게 큰 차이는 없었다. 그렇게 큰 차이는 없었다. 그래서 이 위치, 학원의 위치, 만약에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공부방이라든가 교수라든가 이런 위치가 좋아가지고 애들이 은근히 나는 이것까지는 기대를 못했는데 애들이 단시간에 많이 들어왔다. 그렇다면 섣불리 애들이 좀 많이 들어왔다고 해서 섣불리 그렇게 딴 학원으로 아니면 딴 곳으로 뭐 이렇게 학원의 위치를 옮기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차라리 정말 그렇게 옮기고 싶으면 차라리 1관, 2관 뭐 이런 식으로 해보는 건 어떨까요? 아무튼 학원의 위치, 이거는 정말 오묘한 것이다. 요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